그럼 그 사진들이 다 범죄 사실로 특정이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리기피디아 이한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카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찰이라고도 하고 도둑 촬영, 몰래 찍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병적인 수준이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피의자분들한테 그만해라 해도 그만하실 수는 없을 거고, 이 영상까지 찾아오셨다 하면 이미 걸렸거나 걸려서 한번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긴 하는데 약간 깨름칙하고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지 하시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시거나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하신 분들, 그리고 해서 걱정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도찰 사건,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붙잡혔을 거예요. 붙잡히면 뭐 도로에서 뭐 난리가 나죠. 뭐 붙잡혀가지고 뭐 얘가 찍었네 안 찍었네, 카메라를 내놔라 마라.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놀라니까 막 핸드폰 집어 던지고 밟고 부시고 막 갖다 던지고 난리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돼서 경찰서로 붙잡혀가지고 가가지고 그제서야 보시는 분들 많죠. 자,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1차 조사를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2차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죠. 요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핸드폰을 포렌식을 맡기게 돼 있어요. 왜? 범죄의 도구,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 사진을 찍고 피해 사진이 증거로 카메라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무조건 포렌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포렌식은 뭐죠? 자, 카메라에 있는 거를 검찰청 서버로 이미징을 해야죠. 그 전체 들어가 있는 자료에서 다 압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 사진만 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압수한다. 선별 압수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징 전체 떠가지고 집어 넣는 거 제대로 넣는가 계속 가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드디스크 떼다가 하드디스크 여기다 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징은 가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올래 물어봐요. 갈 필요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선별 압수는 이제 전체에 있는 자료에서 피해 사진을 뽑는 거죠. 그거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하나의 역할이 있죠. 선별 압수할 때 가서 보고 같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별이 됐어요. 그럼 피해 사진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피해 사실을 특정해야 되고 피해자를 특정해야 됩니다. 공소장이라고 해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 사실을 이제 보내죠. 공소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특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온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뭘 찍었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여기서의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사건마다 다 다르지만 피해자나 카찰의 피해 사진이 30에서 50개가 넘을 때에는 위험 수위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의뢰인이 오셨어요. 오셔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셨고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을 제가 먼저 받아서 확보해서 봤습니다. 피해 사실이 100건이 넘어요.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킨 상태로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쫙 찍어요. 물론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 한 번 찍고 끝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어요. 강남의 뭐 클럽, 아니면 어디 그냥 길거리 이런 데서 따라다니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사실이 100건, 120건, 뭐 200건, 하루에 뭐 200건, 300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진들이 다 범죄 사실로 특정이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도찰 사건,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뭘 찍었느냐예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켜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가 찍히죠? 확대를 한다. 그럼 너무나 명확해지죠. 신체 일부 부위를 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데, 전신을 찍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냐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고, 이 다툼을 잘 정리했을 때 피해 사실, 특정 범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변호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부위냐.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죠? 쫓아가면서 찍으니까 피해자가 한 명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을 여러 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다 피해 사실이냐? 그 중에 일부만이냐? 피해자가 한 명이니까 한 개로 봐야 되냐? 죄수 문제가 막 섞이죠. 이것도 법률 분쟁이에요. 근데 이게 변호사가 없으면 정리가 될까요? 아니요. 그냥 경찰이 하는 대로 다 특정돼 버립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동영상을 들고 찍으시죠. 가다가 나는 얘를 찍는 거예요. 1번을. 근데 훑으면서 2번, 3번, 4번 피해자들이 다 찍혔어요. 죄를 4명으로 봐야 될까요? 피해 특정을 4명으로 봐야 될까요? 1명으로 봐야 될까요? 다 미묘하게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수사관님이랑 선별 압수 그리고 첫째 특정하는 조사를 하면서 의견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찰 사건, 도찰 사건은 수사관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사관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의 특정 사실 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강남에서 돌아다니면서 클럽들의 피해자들을 찍었던 분이 있었고 그분이 실제로 처음에 찍었을 때는 137건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별압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이거는 좀 빼야 되지 않냐, 이거는 그래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해야죠. 그렇게 다툰 결과 몇 개로 줄였냐? 20개로 줄였습니다. 자, 그럼 위험수위에서는 떨어졌죠. 이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클럽 앞이면 얼마나 노출도가 좀 심하겠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건인데 하루에 찍은 것만 137건에서 20건으로 줄였고 기소유예로 나올 수가 있었다. 두 번째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뢰인들 분 중에 너무 이제 심성이 좀 유약하고 한 나머지 진짜 나 안 좋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막 걱정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그냥 감옥 가야 됩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아직은 기회는 있어요. 반성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 자, 결국에는 반성이에요. 멈추시고 그만하셔야 되고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죠.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준비하죠? 재범 가능성이 없다. 반성의 자세나 태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그것들이 깔려야 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반성문 내면 재범 가능성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거기까지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할 사람을 만들어 드리는 심리적 변화, 실체적 변화의 동기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의 영역으로 건너오시기를, 그런 걸 바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제대로 수사기관에 전달이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결과를 잘 아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변호인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변호사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걸 아시고 잘 준비하셔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를,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 니키피디아 이영문 변호사였습니다.